삼성그룹이 홍원기 하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 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5월부터 금융기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서민형 프라이빗 뱅킹으로 육성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순위의 청약 마감되는 단지가 속출하며 아파트 분양시장이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1980선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무리 잘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8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포인트 오른 1981.0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64포인트 오른 544.1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하면서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에서도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 지수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90억 원, 640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약 2,3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은행, 건설업 등이 오른 반면 철강, 금속,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네이버,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이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동부제철 인천공항 인수 소식에 2.97% 하락했고 동부제철은 포스코와 산업은행이 인천공항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9.78% 급등했습니다. 네, 금감원이 또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고요? 금융감독원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후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불완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제2의 동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점검반은 이날 오후 현대증권에 투입돼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진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았는지 우선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중순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현대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열사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금감원이 현대증권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2013년 결산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대 21개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면서요? 상장사들의 2013년 결산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대 21개사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STX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유가증권 시장 7개사, 코스닥 시장 7개사 등 총 14곳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사 6곳과 주식 분포 기준이 미달된 기업 한 곳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자본 잠식률이 무려 2247.5%에 이르는 STX 조선해양을 비롯해 STX, STX엔진 등의 상장 폐지가 유력합니다.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인수합병 시도가 무산된 벽상건설과 동양건설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린스, 태산 LCD, 오성 LST가
자본 전액 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에버테크노, 아라운테크, 유니드 코리아, 엘컴텍 등은 회계 감사인의 의결 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나라 KIC, DVS 등은 4월 1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그룹이 홍원기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 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사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어제 신병치료를 위해 출국한 김승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때까지 안정 경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직급별로 부회장 1명, 상무 15명 등 총 53명이 승진했으며 지난해보다 승진자가 62%나 줄었습니다. 한화는 성과 중심 보상, 순혈주의 타파, 현장 우대, 외국인 및 여성 배려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과 중심 방침에 따라 홍원기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5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사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오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서민형 프라이빗 뱅킹으로 육성합니다. 신재훈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한 곳에 모은 총괄기구입니다.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신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게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고부채 가게에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과 연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순위의 청약 마감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 아너스빌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단지와 인접해 있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자들이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중흥건설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분양한 중흥 S클래스 센트럴도 1순위에서 평균 3.02대 1로 마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은 인기지역 분양이 줄을 잇는 만큼 청약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다음 달 17일에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자 안보 토의를 개최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 구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국방부의 차관복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안보협의체인 DTT는 2008년 이후 5차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성장기업부의 최홍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홍순 기자입니다. 네, 이 적합 업종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심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규제 여파가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계 잠식 등 왜곡된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적합업적 3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물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정경련 등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규제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을 뺏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외국계 잠식을 근거로 적합업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계 잠식 주장이 업계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원료를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외국산으로 얘기하는 등 왜곡과 과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지적을 일부 언론과 친재계학자들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동반이와 중소업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동반 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은커녕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조명 시장에서 외국계 점유율이 60%나 된다는 대표적인 외국산 잠식 주장의 경우 실제로는 외산 점유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총 5,900억 원 규모의 LED 조명 시장에서 우스람 필립스가 295억 원의 매출을 올려 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기업은 LED 조명 중 적합업종 품목과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외국계 점유율 60%를 주장했던 정경련은 신문에 나온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경련은 LED 조명 적합업종 품목이 단지 7개로 전체 LED 조명 시장의 일부라는 점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외국산 잠식 사례인 재생타이어 역시 정경련과 금호타이어가 시장조사 없이 외국계인 미쉐린과 브리지스톤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외식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지난해 6월 적합업종 지정 이후 단 4개 업체만 신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2월 현재 외국계 일본계 외식업체 점포는 총 89곳으로 국내 음식점의 0.0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학계나 업계 전문가들도 이렇게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서 외국계 잠식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 친재계학자들은 그동안 적합업종이 현실에 맞지 않고 외국계 잠식과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적합업종도 아닌 공항 면세점, 공공기관 급식을 예로 들며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관련 업계와 동반이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근거를 묻자 이들은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종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LED 산업은 필립스나 오스람 등 외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60%를 넘고 재생타이어 시장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브리지스톤이나 미쉐린 같은 글로벌 타이어 업체의 시장을 퍼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근거를 묻자 오 교수는 LED 조명 60% 점유 근거는 신문과 정경련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시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이나 정부에서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찾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갖춘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최근 한 신문의 정기 칼럼 코너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세종청사까지 외국계 배식업체가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을 배제한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대기업 입찰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교수한테 디테일을 모른다고 비판하면 졸렬하고 치사한 것이라며 진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조 교수는 서로 누가 디테일이 정확하다 아니다 삿바싸움할 일이 아니라며 자신은 디테일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이 갈등만 부추기고 좀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끊이질 않자 중소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모적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면밀한 산업 분석과 진한 공과를 따져 적합업종을 진정한 동반 성장의 틀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기업은 무조건 없애자고 하고 중소기업들은 법제화로 더 강하게 하자고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산업 분석이라며 지난 3년간 득실을 엄격히 따지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최용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1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과 보합을 거듭했던 제조업 BSI는 2월에 이어 3월까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월 전망 BSI는 8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민간 체감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는 98로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UH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UHD LCD 패널의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이 33%로 53%의 대만을 맹추격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의 순위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UHD 패널 시장 점유율은 6%에 그쳐 85%에 달했던 대만과 격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7개월 동안 점유율을 5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대만은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인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헬레네에 중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6일 석상기 모잠비크 영사와 인한반의 도지사, 정문용 기아차 중동지역 본부장이 및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등학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신설된 학교를 거점으로 향후 5년간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자사와 우리나라의 모바일 30년 역사를 담은 디지털 사사 모바일 스토리 신스 1984를 발간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으로 통사, 갤러리, 테마, 일러스트 영상 등 총 4부로 구성됐습니다. SK텔레콤은 국민의 3분의 2가 스마트폰을 쓰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다며 인쇄와 동시에 과거가 되는 단행본 사사와 달리 언제든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열린 구조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사는 일반인도 티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